2020년 마스크 대란, 다들 기억하시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약국 문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아도 내 차례가 오기 전에 품절되기 일쑤였죠. 그때의 그 공포와 답답함,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스크가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귀금속 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웃돈을 얹어줘도 은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필수 원자재인 은이 없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반도체 생산까지 전부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은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선물과 현물의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본 적 있으시죠? 보통은 예약 구매가 더 비쌉니다. 한 달 뒤에 받을 물건인데 웃돈을 얹어서 미리 찜해두는 거죠. 당장 받는 물건보다 나중에 받을 물건이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 창고 보관료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 물건값도 오를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은시장은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 받을 은보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은이 훨씬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어도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실물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공장을 돌릴 은이 없으니까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공장, 전기차 배터리 찍어내는 공장, 반도체 공정 돌리는 공장, 전부 은이 필요한데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한 달 뒤에 은이 온다고요? 그때까지 공장 멈추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당장 은을 구하려고 난리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은값이 좀 올랐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물건 좀 달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은을 가져다 달라. 아우성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진짜 큰일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원유 대란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그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 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중국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은 수출 허가제 시행. 말은 허가제예요. 허가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는 뜻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없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한 가마니 있는데 옆집이 쌀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인심 좋게 그냥 퍼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한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내고 심사받고 승인 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옆집은 굶어 죽겠죠. 허가제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지 조치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은 공급의 거의 절반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은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고 가공 능력도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 은 재련소의 상당수가 중국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창고문을 용접해버린 겁니다. 이제 중국 밖으로는 은은 단 한 톨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전부 중국산 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겁니다. 태양광 패널 만들 은이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찍을 은이 없어요. 반도체 공정 돌릴 은이 없습니다. 첨단 산업 전체가 발목 잡힌 겁니다. 글로벌 공급 쇼크는 이제 예측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그 충격이 언제, 얼마나 크게 터지느냐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상하이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투자자들 대부분이 밤새 미국장만 쳐다봅니다. 새벽까지 앉아서 나스닥 보고 다우존스 보고 S&P 500 보면서 일이 일비하죠. 눈 충혈되고 다음날 회사에서 졸면서도 미국장 놓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시험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옆반 친구가 오늘 같은 시험을 먼저 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문제 뭐 나왔는지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그 친구 무시하고 혼자 벼락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상하이 시장이 바로 그 옆반 친구입니다. 시간대가 우리보다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침 10시에 중국장이 열리면 그날 은값이 어디로 튈지 힌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미국장이 열리면 중국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상하이 은값이 미국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같은 은인데 중국에서 사면 10%를 더 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시장이 먼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치솟는 건데 역사적으로 중국이 먼저 뛰면 미국과 한국은 무조건 뒤따라갔습니다. 2010년대 금값 랠리 때도 2020년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도 전부 중국이 신호탄을 쐈어요. 이 선행지표를 모르면 맨날 뒷봉만 치게 됩니다. 미국장 보고 놀라서 사면 이미 중국 큰손들은 전날 다 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상하이 시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국은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작년 일이었습니다. 런던 금속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이에요. 여기 창고에 은이 바닥났습니다. 진짜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유럽 전역의 공장들이 패닉에 빠졌죠. 은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올스톱 되니까요.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어디로 손을 벌렸냐면 중국이었어요. 제발 은 좀 빌려달라. 옆집에 급하게 쌀 빌리러 간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중국이 빌려줬습니다. 600톤을요. 그런데 조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무려 30%였어요. 연 30%요. 이건 사채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30%를 물렸다는 건 중국도 은이 아깝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런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안 그러면 유럽 전체 공장이 멈추니까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중국이 600톤을 빌려주고 나서 자기네 창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은이 없는 거예요. 나도 별로 안 남았네? 이러면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빌려주라나 정신이 없었는데 정작 본인 집 쌀이 바닥이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번 수출 금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빌려준다. 우리 것도 없는데 남줄 여유 없다. 창고 문을 완전히 잠가버린 거예요. 자물쇠 채우고 열쇠는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아무리 급해도 중국한테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30% 이자 내겠다고 사정해도 안 됩니다. 문 자체가 닫혔으니까요. 글로벌 은시장의 마지막 비상탈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한 발 더 나갔어요. 은을 아예 전략물자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전략물자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무기,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략물자예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정부가 틀어쥐는 것들이죠. 평시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다가도 위기 상황이 오면 국가가 전부 통제합니다. 이제 은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이제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은을 마음대로 못 만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오직 국가의 허락을 받은 국영기업만 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요? 당연히 접근 금지입니다. 마치 전시 배급제랑 똑같아요. 전쟁 때 쌀이 귀해지면 정부가 배급표 나눠주잖아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정해진 양만 받아가는 거죠. 돈 있어도 더 못 사요. 암시장에 가면 몇 배를 줘야 겨우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중국이 은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평시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시체제예요. 중국 정부가 은을 무기나 식량처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같습니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는 이제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은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5G, 인공지능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가 전부 은이에요. 이걸 민간한테 맡겨뒀다가는 외국으로 파져나갈 수 있으니까 국가가 직접 틀어쥐겠다는 거죠. 중국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국영기업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요.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중국 창고에 은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숫자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창고에 은이 5,000톤 있었습니다. 5,000톤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전 세계가 중국 창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은 있겠지. 급하면 저기서 빌려오면 되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900톤입니다. 5,000톤에서 900톤으로 줄었어요. 80% 이상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쌀독에 쌀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닥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4,000톤이 넘는 은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 써버린 거예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 쓰고, 전기차 배터리 찍는 데 쓰고, 반도체 공정 돌리는 데 쓰고, 중국이 친환경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미친 듯이 밀어붙이면서 은을 폭풍처럼 소비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은 900톤마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은 태양광 업체 것, 저 은은 전기차 업체 것, 이렇게 다 예약이 끝났어요. 창고에 있긴 한데 시장에 나올 물량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마트에 라면이 100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미 결제 끝난 물건이에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들고 가도 살 수 있는 라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 은시장은 딱 이 상황과 같습니다. 텅 빈 쌀독 앞에서 중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남은 은마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은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국경 기업이 은을 독점하도록 전방위적인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단순히 은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건 미국과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제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 광물이란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필수적인 자원을 의미합니다.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 정부는 전략적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며 수입처를 다변화합니다. 마치 국가의 혈액과 같은 존재인 셈이죠. 미국이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올린 것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명확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즉각적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아예 은 수출을 막아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하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카운터펀치를 날린 것이죠. 양국 모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본질은 패권 전쟁입니다. 반도체 패권, 배터리 패권, 친환경 에너지 패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향후 50년의 세계 경제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 산업의 공통 원자재가 바로 은입니다. 미국도 알고 중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을 확보하는 나라가 미래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은을 움켜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커진다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래 싸움 한가운데서 은 가격은 미친 듯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 간 자원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자원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유가가 4배나 뛰었고 2010년대 히토류 분쟁 때는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지금 은이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는 은 가격은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뉴스에서 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선물 가격을 의미합니다. 선물 거래란 한 달 뒤 혹은 석 달 뒤에 은을 받기로 하고 미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만 주고받는 일종의 종이거래인 셈이죠. 그래서 종이은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메뉴판에 삼겹살 1인분이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예약 가격이고요. 지금 바로 드시려면 2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은시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메뉴판 가격이 선물 가격이고 실제로 내야 할 돈이 현물 가격인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이 차이가 1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에서 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라고 보도되지만 실제로 중국에 가서 은을 사려면 3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5달러나 더 붙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과거에는 이 프리미엄이 1, 2%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30달러에 거래되지만 실제로 은을 손에 쥐려면 웃돈을 줘야 겨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붙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방에 가보면 국제시세와는 동떨어진 가격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수수료와 프리미엄이 모두 붙으면 훨씬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종이 가격만 보고 아직 싸네,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는 영영 은을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가격은 현물 시장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은 펀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이었는데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자 너도 나도 가입하려고 몰려들었고 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펀드가 신규 가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금융회사가 돈을 안 받겠다니요. 보통은 돈을 달라고 광고하고 난리인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돈을 받아봤자 사올 은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은을 사서 운용해야 하는데 시장에 살 은이 없는 것입니다. 돈면 받고 은을 못 사면 그것은 사기가 되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금융상품이 가입을 막는다는 것은 그 자산이 물리적으로 고갈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이 위로는 아무리 거래해도 실물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은 신규 가입만 막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돈을 돌려줄 은이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ETF를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결국 실물 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실물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인출 불가 선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이 위로만 존재하는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는 은, 그런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발 공급 쇼크, 창고 재고 고갈, 미중 자원 전쟁, 이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이 귀금속에서 전략물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그만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 상하이 은 시세부터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자산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은이 귀금속 취급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